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12일이네요. 이게 한 2년 전에 영상을 찍다가 지금 다시 찍게 되네요. 이게 영상을 찍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타인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어쩌면은 저를 위해서 찍는 것 같아요. 마치 일기쓰기랑 비슷하다고나 할까? 일기쓰기란 게 원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얘기를 정리해 가지고 글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말하는 게 똑같이 글쓰기처럼 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자기가 말을 하려면 글쓰기처럼 자기 생각에 있던 여러가지 흩어진 상념들을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또 서술을 해야 되니까 이게 글쓰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타인을 위해서도 되겠지만 저한테 일기 쓰는 어떤 형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요즘 느꼈던 생각을 말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면 좋고요. 솔직히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그냥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자체가 저희 또 다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동시에 여러 개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동물농장은 지난주에 봤고, 그 다음에 스토너를 이번 주에 읽고 있고, 지난주에 유한계급론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돈키호테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책을 한 개 보고 딱 한 개 얘기하고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영상을 찍을 때 오늘 스토너 얘기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스토너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게 유한계급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유한계급론하고 연결 짓다 보면 동물농장 우연찮죠. 그게 유한계급론하고 어떻게 동물농장하고 우연찮게 동시에 읽게 되면서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네요. 우선에 오늘 스토너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스토너를 처음에 읽으면서 좀 깝깝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깝깝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읽다 보니까 이거 존 윌리엄스 저자가 스토너의 빙의가 돼가지고 자신이 스토너가 된 것처럼 해서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한 2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고 있겠는데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박사과장 친구들이 이제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여객선이 부서지면서 미국이 열받아서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너는 데이브하고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자고 얘기했는데 피시하고 가자 했는데 자기는 안 가죠. 고민을 해보다가. 근데 그 전에 이제 데이브가 스토너한테
각서를 하죠. 아, 너는 세상이 너를 잘근잘근, 아 이게 너무 심하죠.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세상에 대한 뒤에서 반항도 못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만 할 사람이라고. 완전 그 엄청난 그 멸시처럼 얘기를 했는데, 스토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이 존 윌리엄스가 좀 치사한 게, 나중에 그 데이브를 전쟁에 나가서 전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난 그거 보고 야 이거 참 치사하다. 그러면서 아 이 존 윌리엄스가 스토너를 자기 자신의 빙이 돼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존 윌리엄스 자체 성격이 스토너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그 가늘고 길게 사는 스타일이 스토너라고 하죠. 스토너. 그래서 막 성질이 급하거나 약간 화를 잘 내는 타입은 스토너를 보면 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스토너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스토너 편하고 안 스토너 편하고 반으로 나뉠 것 같아요. 스토너를 그 깝깝하다고 생각하는 쪽하고, 다른 한편은 스토너가 소심하고 하지만 아주 성실하고 자신의 인생을 크다한 그 위험 없이 잘 마무리한 인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스토너 나중에 그냥 그 아내하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하고 그냥 혼자가 아니죠. 그냥 버티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토너 다 읽고 나면 좀 허탈해요. 저는 왜 허탈했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냥 그러면서 비빌거리면서도 그냥 계속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병 얻어서 그냥 죽는데, 저는 이제 스토너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읽었던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말컴 글래드웰. 그 책에 보면은 말컴 글래드웰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모습은 자기 부모나 조상이 가지던 성격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었던 게, 자기가 그 강의실 복도에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아주 덩치 큰 애를 갖다가 그 복도 한쪽 편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애 어깨를 일부러 이렇게 딱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군을 어떻게 잡았냐면, 실험군을 남부에서 온 학생, 그 다음에 북부 공업지대에서 온 학생, 두 부류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는데, 북부에서 온 학생은 물론 그 실험군 학생들은 덩치가 비슷한 걸로 했죠. 그러니까 덩치 좀 작게 해서 대조군에서 오는 덩치 큰 애랑 부딪히게. 그래서 덩치가 좀 작은 북부에는 반대편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큰 애가 오니까 구석으로 피해요. 피하고 지나가고, 이 남부에서 온 애는 이 덩치 큰 애가 일부러 이렇게 구석으로 가면서 부딪히려고 하니까 피하지 않고 큰 애하고 부딪히고 이제 화를 내면서 싸울 태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컴 글래드웰은 이렇게 표현해요. 비록 지금 그 남부에서 온 애가 양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 남부에서 온 학생은 덩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관리하는 초지에 타인이 와서 자신의 양이나 말의 그 목초를 먹게 만들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물들은 죽는다 이거죠. 목초를 다 뜯겼으니까. 그래서 그 남부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영역을 침입한 자에 대한 그 응징, 그러니까 자기가 덩치가 작든 크든 무조건 싸운다는 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웃라이어 그 책에서. 그래서 저는 이
스토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스토너가 자기 아버지도 그냥 반일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버지는 그런 거죠. 이제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흉작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버티고, 막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주변 상황이 바뀌면 버티는 수밖에 없는, 약간은 무기력한 그런 자기 아버지의 어떤 습성을 그냥 그 스토너가 그대로 받았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냥 버티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새끼 때 그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코끼리가 어른인데 또 도망 못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보는 내내 이 깝깝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럼 차라리 그러면 데이브가 자신에 대해서 세상이 너를 잘근잘근 씹어 먹더라도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멱살이라도 잡고 그러면 좀 시원하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2차 대전에 참전 안 하냐고 막 그렇게 해도 뭐 그냥 가만히 있고, 그쵸.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하고 이제 유한기금론하고도 약간 엮이게 되는데, 유한기금론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거는 가진 자, 그러니까 유한계급. 그 유한이 그 한가하다 할 때 한자거든요. 그래서 귀족이라든지 사무라이 높은 계급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바뀌는 게 싫으니까, 영주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책 보고 이제 놀란 게 그 하위 계층, 그 무한계급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 유한계급은 보수적인 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경기 규칙이 바뀌면 자신한테 불리할지 모르니까 새로운 걸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해하는데, 그 유한계급에서는 무산자, 그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자신이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면 돈을 벌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스토너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한계급이죠. 아무것도 없는, 전혀 한가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 자기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계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한테 불리하면 그냥 버티는 거죠.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스토너의 아버지가 그냥 프롤레타리아죠. 그냥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런 뭐 양떼나 아니면 오리나 닭, 그런 애들처럼 그냥 세상이 변하면 그 비바람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스토너가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기 아버지가 그 흉작이 들면 그냥 흉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냥 버텼던 것처럼 자기도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제일 깝깝했었어요. 이 책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토너 보면서 하나 이제 신기했던 거는, 아니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 농악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중간에 영문학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집에 안 간다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 도와가면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난 그걸 보면서 얘가 또 이기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 그 마누라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해가는 그 상황에서 저기 그 학교에서도 그냥 자기 불리한 지위를 그냥 받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너를 좀 비판적으로 저는 보자면 야 얘는 참 보수적인 데다가 무책임하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뭐 세상이 변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봤어요. 이게 그 스토너를 읽으면서 그 유한계급론하고 연결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물농장하고도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죽도록 일만 하는 거죠. 그 스토너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그 동물농장의 복서가 생각났어요. 복서도 이 돼지들 시키는 대로 막 그 풍차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돼지들은 뭐 좋은 양로원에 보냈다고 하는데 다 속인 거죠. 그 스토너 아버지도 그냥 죽도록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월화수목금 다 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셨거든요. 아버지 그때 월급 체계가 주중에 일하는 건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서 휴일 근무를 해야지 그 돈으로 저희 사명제가 양육이 되었거든요. 아버지랑 스토너 아버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 스토너가 뭐 바보 같다는 생각보다는 스토너가 바보가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참 그 아내가 이름이 이디야인가? 이디야 커피 이디야인지 저는 까먹었어요. 그렇게 자기 부모가 부유하게 태어나면 아니 그 여자도 보면 참 자기 집이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스토너랑 결혼해가지고 뭐 남편이 깝깝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하여튼 그 미묘하게 좀 약간 차이 나는데 그 돈키호테 있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는 유한계급론 측면에서 보자면 유한계급이지 않습니까? 유한계급.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그럼 스토너하고 뭐가 다른가? 이래 봤을 때 돈키호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그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앞뒤 안 가리고 다 저질러 버리거든요. 그 뒷수습은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좀 묘하게 그러니까 물론 돈키호테가 유한계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몰락한 그 유한계급인가? 기사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 평민은 아니니까 유한계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한계급이라고 쳤을 때 돈키호테는 적어도 그냥